야 흰손네, 넌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혹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매니아틱한 그런 느낌이 강한 단말이죠.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 중에 최신 기기 엑스페리아 XG3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기기는 블로그 리뷰를 위해서 대여를 했다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커뮤니티 탭에 이 제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바로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우선 디자인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전작인 XG2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작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배볼뚝이 그런 디자인이 조금은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형으로 디자인이 되긴 했습니다. 참고로 엑스페리아 XG2 같은 경우에는 기존 네모 반듯한 디자인에서 탈피한 곡선형 바디로 설계되면서 여러 의미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XG2 이전의 디자인이 너무 우려먹는 사골 느낌이라서 그 변화가 급하다고 매번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XG2에 적용된 디자인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실망감이 좀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체적으로 반응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방향을 잡아가는 그 중에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하루빨리 소니스러운 디자인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뒷면은 상당히 영롱해요. 문자 그대로 번쩍번쩍한 유광 처리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한데 예전부터 소니 제품이 색감에 있어서는 독특함 혹은 미려함이 남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죠. XG3도 이런 인상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후면에는 1900만 화소를 가진 메인 카메라, 소니도 싱글 카메라예요. 그 아래로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문인식 센서 위치가 조금은 난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하려다가 자꾸 카메라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후속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페리아 XG3는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는 5.7인치 LCD였는데 이번에는 6인치의 OLED를 담았습니다. 화면 비율은 18대 9예요. 측면부 구성은 전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볼륨과 전원 그리고 카메라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빈도가 높은 분들께는 이 제품처럼 카메라 물리 버튼이 괜찮은 지점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저 역시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찍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괜찮게 다가오더라고요. 엑스페리아 XG3의 배터리는 3330mAh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길게 써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실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괜찮다는 평가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직접 테스트를 하고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소니 엑스페리아 XG3에 들어간 기능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더 커진 화면 등을 이유로 한 손 조작성에 대한 편리함을 위한 사이드 센스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AI 스마트 실행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잡고 가로 모드로 들어올리는 즉시 카메라가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들은 둘 다 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사이드 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라든지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긴 한데 너무 민감해서 의도치 않게 실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만 써보고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또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게 들어 올려서 별다른 조작 없이 카메라 준비 상태가 된다.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거나 할 때면 빠르게 이제 차차삭 찍거나 하는 게 목적일 때가 많죠.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은 이런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카메라 물리 버튼을 눌러서 켜는 게 더 빨라요.
이런 거 외에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퍼포먼스 등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제법 괜찮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사운드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좋았어요. 특히 이제 게임이나 음악에 맞춰서 진동이 오는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 시스템도 차별화 포인트이자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소니 엑스페리아 XG3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한국에 출시된 지는 지금 꽤 시간이 지났어요. 10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제품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봤을 때 지금에도 뭐 여전히 주목을 받는 기기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경쟁력을 뽑으라면 가격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아시겠지만 자급제 기준으로 지금 8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출시된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을 생각해보면 꽤 이제 착한 가격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싶은데 무리가 있었던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G3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길 바라요. 혹시나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끝! 카메라도 그렇고 플스도 그렇고 참 소니가 좋긴 한데 스마트폰은 좀